자, 이번 시간에 축척 변경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100%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쟁점 하나, 둘, 셋, 넷, 최대 4개까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얘는 일단은 이제 등록상 말소 거의 안 나오다가 30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하여튼 세계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또는 이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이제 축척 변경위원회 나와 있죠.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거,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해서 요건 항상 저거랑 비교해야 되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요거랑 이제 의결사항 비교하는 거, 요 근래는 안 나오는데 한동안 과거에 유행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요거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작년에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왔던 거니까 5명 이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10명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유치한 건데, 10명 이하 2분의 1 이상. 자, 10명 이하 어떻다? 2분의 1 이상. 이제 시험 문제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 있다고 장난을 쳐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어찌됐든 다뤄진 주제니까 10명 이하 그리고 2분의 1 이상 요 정도 보셨고요. 축척 변경의 절차 관련해서 이런 식이죠. 먼저 동의 받아야 될 것이고요.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필요할 테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성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면적이 바뀌죠.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어떻다? 바로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청산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적공부의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덩어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에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3분의 2, 두 번째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공통적인 요소 바로 승인이라고 하는 것,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해서 세 가지 이슈, 요거 이제 묶어서 한 문제짜리. 그리고 나중에 청산에서는 166이라는 숫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중에서 첫 번째,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필요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한다고 공고 들어갑니다. 숫자 20일인가요? 의미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한다고 공고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이 표지 등을 설치한다. 이게 한번 기본에 나왔는데 거의 비우시고요. 그냥 3분의 2 하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앞쪽 이슈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산이란 주제, 이 신청은 1월 이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지급하고 교부가 얼마? 6개월에서 덩어리 3개입니다. 해서 하나가 축척 변경 위원회 관련한 쟁점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자, 축척 변경의 전 단계로서 동의, 의결, 승인, 숫자 등 물어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이슈가 청산이라고 해서 166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축척 변경 끝났어요. 해서 바로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축척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 틀린 것에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 이런 것들은 공식 따서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나와 있죠. 그래서 축척 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작년 문제 중에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서 축척변경위원회 회의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다 똑같은 거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회의를 열려면 제적위원 과반수가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열렸을 때 어떤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디나 구조가 다 같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회의 이런 것들도 5일 전 통지 이런 거 나올 때도 항상 회의 개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얘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어려웠다. 겁나 어려웠어. 위원수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니은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위원은 축척변경 시행령 내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위촉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포인트는 아니었었고요. 회의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나 다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디귿번도 오른편에서 좀 독특했던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매년 한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30회 때 좀 특이했던 문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두 가지가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지금 하나, 둘, 셋 괄호 3개 나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괄호는 2개만 맞추면 항상 시험 문제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해줍니다. 해서 앞에 동의 나와 있네. 동의 앞에 얼마?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거. 벌써 물방 고기방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앞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해서 다음 몇 번? 4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있으면 30일 내 표지를 설치한다. 이게 나오는데 이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가장 기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기본에 익숙해지셔야 돼. 양을 하나 늘리면 늘릴수록 왜 잊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의결 승인도 다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1번 보니까요. 같은 말에 축적을 변경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보다 일단 유보. 2번 지문 제출해야 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출한다. 1000번 이런 것들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3번 지문요.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틀렸죠? 6개월 내 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 시정은 1개월 이내, 내는 것도 받는 것도 얼마? 각 6개월 이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5번 지문이요. 지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 정도 되는구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하이 청산금 관련해서 166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그 외에 1번 좀 보고 버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축척 변경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공간공정보법령상 축척 변경 청산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냥 바로 외우고 들어갈 때 이 신청은 얼마? 1월 이내, 내는 거 받는 거 각각 얼마?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해서 보게 되면은 1년 내 내야 된다.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문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166.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맞추기 위한 것이고 점수를 잘 맞추려면 몇 개 외운 걸 그대로 찍어내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금 지급해야 된다. 6개월 내
내 오른 표현 1개월 내 뭘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확률 높은 걸로 베팅하셔야 돼. 166이라고 하는 거, 166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답은 2번 구성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죠. 똑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끄트머리 봐야 돼.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얼마? 1월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내야 된다. 얼마? 6개월 이내에서 16해서 지금 이제 이샤 이게 청산금에 관한 주제가 지금 보니까 26회 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까 몇 회였냐면은 26회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 그리고 나서 아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24회 때에서 24, 26, 29, 뭐 31회 때 그대로 내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66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축적 변경 정리하면 제일 어려웠던 게 위원 관련해서 이슈 10명 이하 2분의 1 이상 다만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일 때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어떻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 이게 제일 까다로웠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승인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견 이런 세 가지가 전 단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뭐라고요? 166이라고 하는 거. 청산금 뭐라고요? 166. 요거 가지고 거의 다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30회 때 문제만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개나 소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고. 어려운 건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쉬운 걸 잘 하는 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 변경. 그 다음 주제 이제 설명드리게 될 것이 바로 뭐가 있었지?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까다롭지.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 관련해서는 자, 앞에서 측량 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나서 측량 결과도가 만약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의 일정한 내용을 정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됐는데 혹시 이게 잘못 반영이 된 경우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우리 등기법 관련한 쟁점 하나 보셨는데 경정 등기랑 유사한 구조야.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다시 고치는 것을 등록상의 정정. 그것도 이것도 뼈대 잡아야 돼. 자,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정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직권으로 바로 정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권 정정 사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요건 순서 알아야 되지.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그래서 아까 측량 결과도, 측량 성과도라는 개념. 그 다음 만들었던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 이때 뭘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좀 어려운 게 잘못 정리된 경우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성이 잘못 입력된 경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 그리고 아마도 제일 개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대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서 면적의 증감 없는 경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게 제일 어려워.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함정팔 때 면적의 증감 이시, 뭐 면적이 증가돼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말장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일단 다르게 하고 잘못을 정확히 세팅하실 것. 그리고 다르게 해도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과정에 아까 뭐가 있어서 바로 자,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권정정의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직권정정 사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자, 그 문장을 길게 보셔야 돼. 지적소관청은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한 번에 못 외워요 해서 지적소관청은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옳았구나, 내가 정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은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네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는 거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 어떻게? 정정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그래서 정정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게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먼저 통지를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등록상 정정이고 또 하나가 등록상 말소할 때도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종목 8개 중에서 직권 정정 관련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직권 정정 사유 다르게 잘못 등이 발견되게 되면은 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다시 순서 외우셔야 된다고.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거 다 준비한 다음에 바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통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뒤의 내용은 다 부차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뼈대 자체 뭐라고요? 직권 정정 사유가 있으면 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개같이 짜증나는 파트가 지체 없이,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 지체 없이. 우리 복구할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지체 없이. 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할 때도 일단 지체 없이 뭘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 해서 제일 어려운 주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해서 다시 직권 정정 사유 다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직권 정정의 절차 관련해서 지적소관청, 자,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정정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것,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정도까지. 그 외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바로 정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중에 소유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련 서류에 근거해서 정정해야 된다.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뭐야? 지금 토지 표시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 후에 바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라고요? 바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바로 비교하실 주제가 하나 있죠. 어디에서 이런 주제를 다뤄봤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30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 등록상 정정 등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정정, 정정해야 된다. 해서 우리 외우셨죠? 소정이라고 외우셨습니다. 한편, 자, 토지 표시에 관련해서 자, 다시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 요거 불일치 등록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었고요. 이때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카피본, 복사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정할 수 없고 어떻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정정했었죠. 그 다음에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 이거 소유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게 된다. 사실 토지 표시 말고도 건축물 대장 관련해서는 건물의 표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외웠던 게 소정, 불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정정을 하고요. 그 다음 불일치 등록상에는 정정을 요청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하나의 중심축이 됐던 거. 다시 돌아오셔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요거 바로 직권 정정 안 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 바로 정정할 수 있다. 정정을 한다. 한편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바로 정정을 못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문제 2개 있나요? 바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나서 다른 토지 등록 말씀 보겠습니다. 30회 때 이것도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일단은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직권 정정 사유 모두 고르시오. 해서 끄트머리 잘못 정리된 경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또 잘못 입력된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단 면적의 증감이 하나 포인트라고 했었죠.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거 어려웠다고 대단히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려웠던 게 요거죠. 바로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그래서 아까 측량 성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 다시 전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측량 결과도 작성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 정리합니다. 그래서 측량 준비 파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서 저런 거 있었지. 측량 수행 계획서. 자, 지적 측량에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결과물, 측량 결과도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건 없어요. 바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에서 하여튼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도 아니고요, 니은번,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게 아주 어렵게 문제, 자, 출제가 됐던 주제. 보니까 30회 때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직권 정정 사유하고요. 직권 정정 절차 중에서 뭐에 대해서 바로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 요걸 그냥 카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을 때 어려웠어요. 지체 없이. 겁나 어려웠습니다. 복구도 어떻다? 지체 없이. 등록상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어떻다? 지체 없이 정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측량 성과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장의 사유량에 자, 등록사항 대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거기에 보면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본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까지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 낸 걸 출제를 분석을 하면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상의 정정 관련해서 27회 때 구성됐었고요. 30회 때 직권 정정 사유라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아마 얘는 이제 확률상 올해는 출제될 확률은 좀 작아 보이고요. 많이 내는 주제는 아닙니다. 많이 내는 주제는 아니고 그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측량, 자, 측량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에서 요렇게 쟁점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상의 말소라고 해서 거의 영향가가 없죠. 자, 이게 이제 거의 한 15, 16년 만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자, 등록 말소예요. 여기 자, 바다라는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개념 체크를 합니다. 자, 바다 밑으로 땅이 가라앉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등록상을 말소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자, 그런 얘기에서 포락제, 또 학교론에서 포락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민법에서는 포락제에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물권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 자,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그거 있었죠? 법빈포라고 해서 자, 가겠습니다. 도로 있고요. 바닷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포락지라고 하는 거. 경사면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중간에 해변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그래서 외울 때 법빈포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등록상 말소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점점점 바다가 되면 어떻다?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아까 등록상 정정할 때도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된다?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는 60일이죠. 90일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지적소관청, 자, 등록상 점을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숫자가 특이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60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합병 신청 관련해서 6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쟁점을 삼아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며칠? 60일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까지 60일.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특이하게 90일. 거의 나올 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지금 30회 문제가 좀 특이하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주제 이걸 갖고 좀 많이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큰 이슈는 안 되는데 30회 문제 구성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회 때 진짜 처음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자, 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회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지금 지적소관청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등기 축탁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이제 4번인가요? 6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될 거예요. 그냥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서 지금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자,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구성이 되지 않다가 진짜 몇 년 만에 튀어나왔던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작년 문제에서는 토지 합병 신청을 가지고 60일을 90일이라고 장난을 했었고 이 90일을 60일로 해서 두 개를 바꿔치기 해서 출제가 됐던 사례 이렇게 보셨습니다. 나머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테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적 정리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